두 가지, 지금 얘기한 게 두 가지인데, 배터리 가격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겠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야. 뭐, 오히려, 그건 당연한 순리인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그것도 지금 시점에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일론 머스크 입에서 지금 시점에 나온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파장이 있을까? 다른 업체에도 파장이 있다고. 그렇지. 뉴스가 그랬어요. 난리가 났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사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측면도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이 정도가 지금 기술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받아들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계속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에 조금씩 더 개발을 해서 그 다음 모델 해서 계속 팔아먹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앞당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지. 일론 머스크 때문에. 대놓고 이제 몇 년 후에 이렇게. 근데 다만 가격만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씨 기껏 만든 거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미 얘가 사고를 친 거지. 터치를 놓은 거지. 이미 그렇게 갈 건데 조금 더 딜레이 시켜갖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전기차 전반 시장으로 볼 때는 소비자한테 조금 더 첨단 기술을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론 머스크의 고유의 뭐 독창성 내지는 그 고집, 이것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테슬라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이제 테슬라가 만드는 방식 있잖아.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걸 차체에 하나씩 넣어갖고 만든다. 그러면 가능은 해. 이전에 만들어졌던 리튬이온 팩, 모노셀로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인데, 그 단일 셀, 그 원통형 셀로 만들어갖고 그걸 차체에 다 집어넣어서 만들겠다? 가능은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된다. 그렇지. 예를 들면 도어에 이렇게 넣는 거야. 그 원통형 배터리는 충격에도 아주 강한 편이거든. 그것도 똑같은 액상이기는 해도 단일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고나 충격에 굉장히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문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문만 회로를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딱 설계를 해주면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능은 하지. 그럼 이제 차체에서 배터리가 아래 굉장히 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걸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는데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얕은 지식에 흔들릴 만한 이벤트성 발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기대를 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지. 그 떨어진 거는 난 떨어진 게 아니라 거품이 사라진 거라고 봐. 필요 이상의 거품이 많이 쌓여 있었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투기로 생각해 사람들이 많이. 투자와 투기가 뭐 여기서 경제 논리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투자라면 이런 기사 한두 가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이벤트성 이런 사건들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렇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성 그런 거에 좀 치우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발표 하나로 뚝 떨어진 거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야. 그렇죠. 아니 아직 뭐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됐는데. 가장 비싼 부품이 얼마나 수명이 긴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100만 마일씩 요구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그게 합당하냐.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길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옳으냐와, 그렇게 그걸
100만 마일 갈 배터리를 실제 만들어야 하느냐. 100만 마일이 160만 킬로미터라고 들었는데 배터리 충방전에서 하는 주행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몇 번 충전해서 차기 때문에 거리로 환산을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야 몇 년 썼다. 왜냐면 쓰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니까 몇 년 썼다라고 이제 시간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일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동차 배터리를 몇 년에 교환하느냐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잖아. 근데 주행거리가 다른데 어떻게 연수로 계산을 해? 안 되지. 그래서 킬로미터로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한 거야. 킬로미터가 배터리 사용량과 비례하니까. 근데 전기차의 배터리다 그러면 더 비례하지. 일반 자동차는 시동을 걸어놓고 공회전 시키는 것까지 사람들마다 변수가 또 크기 때문에 이게 킬로미터랑 정비례하지는 않아. 근데 전기차는 완전 정비례하지.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배터리의 수명을 표현하는 거지.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100만 마일까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게 내 말이고. 지금 언제도 얘기했듯이 미국 같은 대륙에서 장거리 노선을 뛰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아니야. 수소차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건. 그래서 배터리의 개념이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100만 마일까지 과연 수명을 소비자들이 뭘 알고 요구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100만 마일까지 갈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 손 쳐도, 물론 지금도 거의 갔어. 그걸 이미 확증해서 검증까지 어느 정도 끝내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개발을 하면 그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 근데 그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면, 배터리가 100만 마일 가면 뭐 하냐고. 나머지 부품들이 그렇게 못 가는데. 부품을 수명을 늘릴 수 있어. 그리고 부품은 계속 교환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거기서 또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내가 어제 어제 저거 올렸지?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 소음 잡는 걸 내가 어제 올렸는데, 그게 17년 이제 넘어서 18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 밑에서 물을 증발시켜야 되니까 증발기 이런 게 다 플라스틱인데, 그게 이제 부서져서 삭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딱 보면서, 이제 거의 한계까지 왔구나. 이제 고장나진 않아도 이제 바꿀 때가 되죠. 왜냐면 이제 냉장고 안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 부품들도 이제 깨져갖고, 선반이 주저앉고, 이러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그 당시 부품을 지금 구할 수도 없고, 이제 그거는. 요즘 만들어지는 양산차들 보면 전선이 한 10년만 넘어가도 부서져, 이렇게. 부서지고, 그 플라스틱, 그 전선 고정하고 있는 클램프 이런 거 다 깨져서 나중에 다 분해되고. 내가 현대차 새 차를 사갖고 4년 만에 그 플라스틱이 쪼개져갖고 고정되어 있던, 그러니까 벤트라인, 거기에 하네스 고정했던 이런 클램프가 깨져갖고 그게 흔들려갖고 소음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많이 겪었어. 애초에 만들 때 오래 타도록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배터리만 100만 마일 가면 뭐하냐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했던 테슬라가 오히려 더 현명한 거야. 가격을 낮춰서 자꾸 바꾸게 해야 제조사도 이득인 거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 이미 배터리 쓰면 거의, 기대치 이상은 충분히 나는 왔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게, 그 다음 현명한 처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소비자한테 이제 학습을 시킬 것이냐, 이용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더 좀 법이나 제도, 규제,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해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근데 가격을 낮춰서 진짜 그렇게 오래 쓰는 산에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주면 돼. 저렴하게.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지. 예전에는 교체형으로 나왔었잖아. 지금 일체형으로 나오지. 교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별로. 점점 없어질 거야. 배터리의 수명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게 어느 정도 맞물려서 일체형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은, AS 받으러 가서 배터리 교체할 만큼 쓰는 사람 있어? 스마트폰 요즘 나오는 거?
내가 지금 노트 4를 쓰는데 지금 5번째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 와. 무슨 말인지. 아이폰 쓸 때는 이렇게 재밌어요. 예전 건 그래. 근데 지금 건 안 그래.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거는 배터리 성능도 나아졌고, 그래서 배터리 출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또 사람들은 배터리 이제 신경을 안 써. 그 전에 폰을 바꾸지. 근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기술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져.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오픈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뭐 대기업이든 이런 데서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 들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중고차의 시장도 이제 형성이 되겠지. 그래도 10년 이상 안 탈걸?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 안 바래. 오래 타면 누가 좋아해? 기업이 좋아할 이유가 없어. 자꾸 새로운 물건 만들어라. 빨리 사세요, 빨리 파세요, 이러는데 그게 기업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 적정 그 밸런스를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볼 건 아니고 만드는 입장에서도 봐야 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 자본 논리 이런 까지 또 좀 들여다 보면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게 이제 나중에 너희가 사업을 하는 데까지 이어질 거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과 사업자 입장을 이제 적절하게. 사업자 입장만 너무 강요하기 힘드니까 이제 약간 포장을 해서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어디 가서 부품을 하나 살 때도 부품값이 왜 이렇게 비싸가 아니라 이 부품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유통하고 하는 그 비용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년 지났는데 이 부품을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만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지. 즉, 밸런스 쉘에 원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몇 개가 갖고 있느냐. 또 중요한 거야. 그 중에 이제 하나 내지 2개 가지고 있는 원자의 경우에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쉽게 이 전자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걸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거 조금 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을 도체에 흐르지 않는, 말도 안 돼, 이거.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물질은 없어. 쉬우냐, 어려우냐, 그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부도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강한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안 되는 전압을 거기다가 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도체 부도체의 기준은 일정 저항 이상을 도체 부도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 말이 틀린 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 그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도체 부도체의 기준과 연구소에서 도체 부도체의 기준. 근데 심지어 A&B 텍스트북도 오류가 있는데 뭐 이거 오류 없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이거. 그럼 감안하고 봐. 이걸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책 그러면 다 믿지. 그게 위험한 거야. 이게 누가 어떤 방식을 거쳐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야 그럼 무조건 믿는다고. 그게 일본 역사 왜곡하고 맞물려 짓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학습시키는 거 아니야. 니네들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 그럼 다 정답이라고 생각했잖아. 아니지. 저는 진짜 대학 들어가서까지도 출판된 대부분의 모든 책은 어느 정도 좀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예, 자꾸 공부해서 성장해서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이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전자를 어느 쪽으로 더 몰아넣느냐. 이게 충전이야. 이걸 반대쪽으로 다시 이동해 오는 거. 이게 방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금속에서 보통 이제 이온이 떨어져 나왔다 붙었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 리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들러붙어서 더 충전을 하면 들러붙었다가 이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입자가 와서 들러붙는 거잖아. 들러붙어서 피막 형성을 하는데
피막을 형성을 했다가 다시 떨어져 나와서 음극으로 가서 들러붙어야 되는데 다시 충전하는 과정에서 뚝 들러붙었다가 이게 그 이상 더 들러붙으면 쪼개지는 거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아, 이 답답하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충전해야 되겠네 라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걸 더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됐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을 집어넣어서 뭐 효율을 끌어올리는 배터리들 이런 거 지금 많이 실험하고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 보도되고 이런 것들 보면 배터리 문제는 곧 머지않아 인간이 불편 없이 쓰는 데까지 올 거라고 봐. 몇 년 안에. 문제는 단가지. 단가.